자, 우리 인간 심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남학생들 첫사랑 기억하고 있죠? 예. 첫사랑. 초등학교 때 첫사랑. 맞죠? 아니에요? 지금 첫사랑이에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당에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웨이터가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그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음식이 나가고 나면 그 기억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억은 우리는 잊어버린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시선이 딱 어디에 갑니까? 오른쪽에 가죠. 오른쪽 저 연결을 시켜주고 싶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보이죠? 이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내려가지고 내가 맞춰줄까? 네, 그런 생각하죠. 첫사랑 못 잊습니다. 이걸 자이가니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왜 중요하냐? 100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우리가 압박 상황 속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다? 한 번 실수행이 떠올라요. 그게 인간의 심리. 근데 그런 심리는 왜 나왔느냐? 우리가 태초, 우리가 원시시대로 가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 경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롭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자의간의 효과를 끊어줘야 된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지만 그걸 끊어줘야 된다. 그러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다? 우리가 시합 때 불안을 느끼는 그걸 우리 초킹이라 초킹. 이종격투기 보시면 초크 기술 있죠? 뭡니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쉰다? 초킹. 그러니까 압박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긴장을 하고 불안하고 원래 연습 때의 실력을 발휘 못한다? 그건 초킹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초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은. 두 가지 연구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주의 산만. 아까 말했듯이 머릿속에 실패에 대한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연습 때는 그냥 수행을 하지만 시합 때는 꼭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면 뭐 그 시합이 결승이다, 중요하다, 이것만 하면 메달을 딴다. 어떤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가 산만해져요. 또 하나는 뭐냐? 자기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지. 학생들 중에 농구 좋아하는 학생 있죠? 연습할 때 그냥 동네 농구할 때는 잘 던져요, 자유투. 근데 중요한 시합에서 결정적인 자유투를 던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으로 내 자세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공률은 더 낮아진다. 두 가지, 주의 산만,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한다. 그것 때문에 초킹이 발생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팔을 굽혔을 때 요 위에 이두근이 굵은, 요 삼두근이 신근이에요. 이 굵은의 수축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잠시 볼게요. 그러나 스타트 지점에서 선두로 달리던 파울은 최고 속도를 내야 할 60m 지점에서 페이스를 잃고 만다. 그는 속력을 충분히 내지 못했다. 옆 레인에서 달리던 게이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이 선수의 다리가 치고 나가는 걸 보고 더 빨리 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게이가 이미 저를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최고 속도에서 파울의 보폭은 평소보다 짧았다. 그는 이 경기에서 평소의 보폭인 2.6m가 아닌 2.4m의 보폭으로 달렸다. 그는 게이에게 뒤쳐졌다. 이것은 최고 속도대의 파울을 찍은 모습이다. 주먹을 쥔 채 무게중심을 잃고 뻣뻣하게 달리고 있다. 이 경기에서
파울은 정신력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다. 이 컴퓨터 이미지는 파울이 정상의 컨디션으로 달릴 때의 근육을 보여준다. 빨간색이 활동 중인 근육이다. 빨간색은 우선 다리 뒷부분을 채운 후 앞부분으로 옮겨간다. 우린 센서를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주기를 관찰해 보았다. 근육의 움직임은 뇌가 아닌 척수에 의해 조절된다. 그런데 뇌가 사람의 몸에 빨리 달리라는 신호를 보내면 척수에서 주어지던 신호가 혼동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교대로 수축하던 근육들이 이 경우에는 동시에 수축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동식수축이라고 한다. 어느 시점에서 전 정신을 잃었어요. 제대로 달려야겠다는 생각 대신 어떻게든 빨리 달려서 다른 선수를 앞질러야겠다는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빨리 달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게 실수였고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최고속도에서 파울은 동시수축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파울의 몸은 뻣뻣해졌고 평소처럼 넓은 보폭으로 달릴 수가 없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패배한 지 13일 후 파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이탈리아에서의 영상 잘 봤습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생각이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할 때, 최상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좌측 그림 같이 교대로 수축해요. 굵은 신근이 교대로 수축 이완을 하는데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동시수축이 일어난다. 그 말은 뻣뻣하게 몸이 굳는다. 그게 그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압박 상황에서 수행이 연습 때 수행을 못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다스리는 게. 압박 상황이지만 실수를 했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자? 성공했을 때의 어떤 생각을 하자. 그러면 결과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머릿속에 올리는 것 자체는 다음에 또 실수를 하겠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더라도 실수에 대한 기억은 빨리 지워버려요. 실제로 누굽니까? 잭 니클라우스나 아니면 그 농구의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수를 하고 나서 마이클 조단은 딱 경기 끝나고 한 10분 동안은 실수에 대한 기억을 하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10분 후에는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실수에 대한 건 망각하고 다음 경기를 생각하고 잭 니클라우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시합하고 나면 그걸 망각해버려요. 실제로 어떤 인터뷰 대화가 있었냐면 인터뷰를 했어요. 저번 주 시합에서 성적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겁니까? 하니까 잭 니클라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실수를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해요. 실제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벌써 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은 그런 어떤 실수 사항을 빨리 잊어버리고 성공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가 결정이 된다. 자, 다시
김연아 선수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흔히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때 코치가 선수를 가르칠 때 좀 생각하고 운동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시합 때도 좀 정신 차리라 하는데 실제로 시합 때는 정신을 안 차리는 게 도움이 돼요. 다르게 말하면 시합은 그냥 즐기다가 와라. 무의식 중에 시합을 해라. 그래야지 최고 수행을 할 수 있다. 생각이 개입되고 분석이 들어가면 최고 수행을 못한다. 학생들이 실제 이제 3개월 후에 시합을 할 건데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어때요? 시합장에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갔을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시합 때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행은 망가진다. 다르게 말하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수행을 해야지 최고 수행이 나온다. 그 무의식은 우리가 고도로 집중이 됐을 때 나오는 어떤 현상이 그 무의식으로 가는 문이다. 열쇠다. 근데 그 무의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시합 나가면 게임이 안 된다. 그걸 내가 어떻게 조절할 거야? 근데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문을 열고, 부정적인 어떤 수행을 끄잡아내고, 성공적인 걸 심어주면 돼요. 실제로 정신없을 때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의 이미지로서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단서라고 해요. 단서. 핵심어. 우리 무의식은 구체적인 걸 기억 안 해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해요. 예전에 내가 아픈 상처가 있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충격적인 그 무의식에 그 감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금방 말인 무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나. 어떤 이미지냐? 어떤 사람은 그걸 악마로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검은색 색깔로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시합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에 따라서 수행이 연결이 돼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그 이미지라는 거예요. 핵심, 단서, 그럼 그 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까? 무의식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 열쇠를 맞춰야 돼요. 오늘 그래 열쇠를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했듯이 우리 스포츠상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지배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오른손, 왼발, 오른손 이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의식이 개입이 되면 부자연스러워요. 의식이 개입이 되면. 실제로 학생들이 시합장 나가서 어떤 하는 행동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부자연스러워요. 최고 수행, 최고로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시합을 즐겨야 돼요. 대신에 연습 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내가 아무 의식 없어도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는 그 트랜스라는 용어를 써요. 트랜스. 어느 때 우리가 트랜스? 우리는 항상 트랜스를 느껴요. 잠들기 직전에. 어때요? 멍하죠? 그게 트랜스 상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공에 대한 심사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잠들기 5분 전에 내가 세 달 후에 열리는 체전에서 우승하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싹 그려보세요. 그때 시합을 머릿속에 한번 싹 성공적인 시합을 머릿속에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시합에서 나와요. 왜냐? 무의식 상태에서, 트랜스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 그걸 계속 심어주는 작업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어떤 트랜스 상태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완이에요, 이완. 심호흡을 해서 우리는 그 상태를 유도를 해요.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어떤 심상을 하면 효과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또 트랜스 상태가 돼요. 우리가 어린애들 장난감 막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옆에서 건드려도 모르잖아요. 불러도 모르고. 그때가 트랜스 상태예요. 고도로 집중이 된 상태. 고도로 집중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면. 체면이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일까요? 체면이 어떤 상태냐? 고도로 집중이 된 상태예요. 고도로 집중이. 우리가 책 읽을 때, 영화 볼 때 우리가 어때요? 멍하잖아요. 그때가 트랜스 상태, 체면 상태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는 체면 상태는 고도로 몰입된 상태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성공적인 이미지를, 성공적인 수행을 머릿속에 심어주면 그게 무의식 속에 기억이 된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야구 포수를 상담했어요. 근데 이 포수가 투수한테 공을 잡고 1루수나 투수한테 공을 던질 때 그냥 한 번에 딱 던져야 되는데 이런 행동이 생겨버렸어요.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제 원인 분석이 돼야 되겠죠. 보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던졌는데 그게 실책이 된 거죠. 그런 실수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확 박혀가지고 한 번에 던지지 말고 두 번 멈췄다 던져라는 게 무의식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완을 통해서 트랜스 상태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수행을 계속 심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지금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작업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무의식 속에 어떤 게 박히냐?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심상이 생각이 박혀서 실제로 이 수행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생각.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뀐다.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하나는 갓난아기고 하나는 이제 5살인데 어제 얘가 좀 나쁜 말을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좀 쳤어요. 야단을 치니까 삐졌어. 그러더만 옆에 가면 눈물을 흘려요. 내가 말을 하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를 제가 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썩난다, 아니면 뭐 억울하다, 뭐 이런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눈물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걸 글러서 듣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눈물 안 흘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어떤 근육입니까? 광대뼈에 있는 광골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움직이면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지금 좋은 일이 생겼어. 빨리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 우리 뇌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잘 쏘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 박수를 치면서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뇌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라 해서 내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이론은 우리가 볼펜을 이빨로 무는 거하고 입술로 무는 거하고 비교해서 그 연구를 증명을 했어요. 입술로 물었을 때는 표정이 어둡잖아요. 감정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싹 흘러요. 하지만 이빨로 물었을 때는 이 광골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은 계속 웃으시는데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얘기가 크게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사람이라면 강의를 하면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저는 억지로
억지로 차 안에서 혼자서 웃어요. 이렇게. 계속 웃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실제로 긴장될 때는 억지 웃음을 지으세요. 그러면 긴장이 풀립니다. 생각을 바꿔줘라.